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네, 김소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워낙 지금 한창 세월호 소식이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도 사회부가 아니라서 따로 진도에 가서 취재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방송이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출퇴근 때 가장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출퇴근 때 아무래도, 그런 기사를 접할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회사에 있을 때는 잘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출퇴근 때 이제 기사를 접하고 되게 혼자 우울해하고, 네,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네. 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시면서, 네. 마음이 다들 좀 울적하시고 그러셨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힘내라는 네. 말 드리고 싶네요. 오늘 네. 김소연 기자 핫토픽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 네. 해볼까요? 오늘 그거 안 하고 그냥 할까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핫토픽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연극 아일랜드인데요. 네. 이거는 남아공의 이제 잔혹한 인권 현실을 고발하고, 그걸 이제 무대 위에 올려놓은 연극입니다. 네. 이제 인종차별 정책에 이제 반대하다가 수감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이제 남태평양성의 고도 로벤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극은 이제 고도 로벤섬을 이제 실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권과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두 죄수가 이제 감옥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각각 종신형과 그리고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자유를 좀 더 말하기 위해서 이제 연극 공연 안티고네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10년형을 받았던 죄수가 이제 형이 3년 감형이 되면서 이제 출소할 수 있는 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 죄수는 되게 기뻐하죠. 그리고 같이 공연을 하기로 했던 그 종신형 받은 죄수는 이제 비통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질적인 자유, 물질적으로 주어진 자유에 되게 기뻐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다시 제대로 된 자유와 신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연 안티고네를 끝까지 올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안티고네를 통해서 이제 국가를 통렬하게 비판을 하게 되고 다시 또 한 번 쇠고랑을 차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연극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자유와 인권의 그런 네. 이야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런 이슈는, 그리고 그런 욕망은 또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음 연극은 어떤 연극인가요? 네, 다음 연극은 엄마는 정말 밥만 하는 존재일까? 엄마는 무조건 다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일까? 라고 이제 관객들로 다시 한번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가 이제 오는 6월 달에 관객을 찾을 예정인데요. 네. 신경숙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굉장히 4년 전에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엄마가 있었고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실종되면서 엄마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엄마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연극이고요. 단순히 이제 모성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엄마의 존재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네, 신경숙 소설의 원작 엄마를 네. 부탁해 굉장히 한때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죠. 네. 네, 그 소설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맞아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연극은 또 어떻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네, 소식인가요? 마지막 소식은요, 연극 평상인데요.
이제 철거로 인해서 단 하나뿐인 주거지를 빼앗기게 된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밑바닥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지키고 있는 평상은 굉장히 좁고 허름한데요. 이런 허름한 공간 속에 있는 이제 엄마와 아들이 네. 자신들이 상류층인 척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뭐 여사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상류층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웃음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오히려 이런 상류층 흉내를 내는 두 엄마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밑바닥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반대로 보여지는 그런 연극입니다. 네. 네, 이걸로 통해 또 빈부격차의 네. 그런 모순을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김수영 기자가 소개해준 핫토픽 3개 소식 듣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김현식 그대 내 품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세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그 주제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라는 네.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쨌든 약간 그 비극에 희생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라트라비아타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네. 있는 작품이고요. 베르디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공연된 유럽 공연 중에 네. 유럽 공연 오페라가 이제 라트라비아타라고도 해요. 그래서 네. 194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백 아가씨라는 네. 이름 춘희라는 제목으로 초연했었는데요. 이제 제목이 동백 아가씨인 이유가 이제 원작 소설 제목이 동백 아가씨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원작 소설가인 알렉산드로 디마피스가 이제 지은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이제 이 디마피스가 실제로 사랑을 했던 그런 화류계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여성과 그리고 디마피스가 실제로 사랑을 했지만 디마피스가 이제 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네. 이제 둘이 떨어지게 됐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여성이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제 폐결핵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동백 아가씨라고 하고요. 네. 이 화류계 여성, 이 디마피스가 사랑했던 이 말이라는 여성이 실제로 동백꽃을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화류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성이라고도 하는데 25일에는 하얀색 동백꽃 네. 그리고 나머지 5일은 붉은색 동백꽃을 꽂고 나와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남성들에게 어필할 정도로 대담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작품은 많은 곳에서도 이제 네. 작품이 올라가긴 했는데 좀 이 내용이 그만큼 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하면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좀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라트라비아타 작품이 이 네. 오페라에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트라비아타가 지금 좀 획기적인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베르디가 동시대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페라를 보면요. 초반부터 이제 상류 계층의 사교 모임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지고 또 외설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매춘 여성이 네.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베르디가 이제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를 그대로 오페라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너무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눈살을 되게 찌푸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1853년에 이제 초연을 했을 때에는 너무 동시대적인 이야기가 똑같다. 너무 우리 모습, 공연은 되게 외설적이고 이런데,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 이렇게 해서 초연은 좀 되게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베르디는 이제 당대에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오페라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이제 검열도 있었고 해서 이제 살아생전에는 당대 의상을 이제 입혀서 무대에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역사 속에 그 지난 역사, 뭐 현재 역사 이런 것들이 뭐 되풀이되고 반복된다는 것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는데요. 김수영 기자 이 라트라비아타 작품 보고 오셨나요? 네. 네. 어떤 게 조금 느낌이 강렬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소프라노. 네. 이 오페라가 이제 프리마돈나 오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소프라노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드라마적인 부분에서도 여성의 소프라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페라가 라트라비아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거의 뭐 2시간 정도 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을 살펴보면 소프라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소프라노의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강렬하고, 그리고 때로는 서정적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비통한 이런 스토리를 그런 소프라노에 모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굉장히 놀라웠던 오페라였습니다. 네, 정말 뭐 연극도 그렇고 오페라도 네. 그렇고 모든 무대가 사람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노래일 수도 네. 있고 또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이 감정의 표현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또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것 또한 이 작품의 그리고 오페라 이런 또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라트라비아타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무대가 이제 올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무대에 올려진 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만의 강점과 뭐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 오페라에서는 네. 베르디의 주관성이 강화된 게 그래도 가장 꼽을 만한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베르디가 뭐 아이다, 뭐 맥베스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작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라트라비아타가 그래도 가장 획기적이라고 뽑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주관성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기존 작품들이 이제 역사성, 시대적인 그런 굵직한 이야기를 풀어놨다면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에는 주관성, 인간, 그리고 사람에 좀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베르디도 이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잃고 나서 그리고 한 여가수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가수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변의 질책과 비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자기도 이제 사랑하는 여자와 동거를 하는데 주변에 그런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이 더 라트라비아타에 더 잘 녹아져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사랑을 받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라트라비아타라는 작품뿐만 네. 아니라 많은 작품 속에서 우리의 그런 사랑 아니고 자유 또 네. 모든 사람들의 그런 희극, 비극 이런 것들이 다 네. 소재가 되는 것만큼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네. 많은 소재거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소연 기자와 라트라비아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김소연 기자와 여러분들과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에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이승열이 부릅니다. 너의 이름.